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도 오늘도 요 제가 읽었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제목은 아이를 남과 다르게 키우는 유태인의 자녀교육법 53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출판사는 국민출판사이고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제3장 머리를 써서 일하도록 가르쳐라. 머리 중심의 교육 환경. 대부분 사람들이 유태인은 머리가 좋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사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등의 인류 대학 교수들 가운데 30%가 유태인이라고 한다. 또 1905년부터 1973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310명 가운데 10%가 넘는 43명이 유태인 또는 유태계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유태인이 선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지능의 우열이 판가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유태인은 어려서부터 유태인답게 살려면 몸을 움직여서가 아니라 두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배운다. 또한 어릴 때부터 받는 가정과 학교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머리 쓰는 일에 맞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양육되는 모든 환경이 머리를 잘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앞에서 말한 통계의 수치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태인이 육체 노동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두뇌 활용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마빈 토케이어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1936년에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두 학교를 동시에 다녔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와서 저녁 5시까지 미국의 초등학교 수업을 받았고 수업이 끝나면 버스로 무려 40분이나 걸리는 다른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그곳에서 그는 4시간 동안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유태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 학습 방법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변하지 않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른 미국인들과 같은 대학에 다녔으며 그 뒤에는 유태 대학인 예시버 대학에 다녔다. 그리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는 2개의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학업뿐만 아니라 테니스와 야구도 좋아했다. 특히 야구는 대학팀 선수 생활을 할 정도여서 프로야구팀에서 그에게 입단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빅리그인 시카고 화이트 삭스에서 투수로 입단하라는 스카우트 제의였다. 그의 손가락 모양이 보통 사람과 달라서 직구를 던져도 아래로 쳐지는 볼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홈런을 치기 어려운 구질이었다고 한다. 그가 이 스카우트 제의에 대해 아버지에게 상의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토케이어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2개의 학교를 동시에 다녔고 머리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천적으로 황금의 손가락을 가졌다 하더라도 완벽한 두뇌 교육을 받아온 그에게 야구 선수라는 직업은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프로 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랍비의 길을 선택했다. 머리를 쓰라는 말은 모든 유태인 어린이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항상 듣는 이야기이다. 그런 까닭에 유태 어머니는 아이를 때릴 때 절대로 머리를 때리지 않는다. 내 상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태인이 두뇌가 명석하다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에 두뇌 활용을 잘 훈련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누구든지 이런 환경에서 양육된다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요 책 넘기는 장면이 조금 보시기 불편하더라도 봐주세요.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머리를 쓰는 방법에는 직접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단적으로 표현한 옛 유태 속담으로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한평생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지식에 비유해 보면 이 속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어린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우리 어른들의 임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배우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학교 선생님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정한 양의 지식을 학생의 머릿속에 넣어주고 어떻게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기게 해주는 것이 전부인 듯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 역시 자신의 아이를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에 모든 기대를 거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은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설령 상급 학교에 합격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보다는 지식의 체계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면 학생은 그것을 다른 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학문에 대한 흥미도 더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유태학교의 학생에게 과제물을 내줄 경우 우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종합 수정하여 자신의 머리로 직접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의 기준도 그 내용보다는 자료를 다룬 방법에 핵심을 둔다. 이렇게 유태인은 모든 기회를 이용해 최대한 머리를 이용하는 체계 속에서 길러지고 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 연휴예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그럼 빠이.